여러분들이 배우가 되느냐 마느냐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관문이 있죠. 바로 오디션이에요. 오디션에서 역할을 따내야지만 촬영을 할 수가 있고, 역할을 가지고 촬영을 해야지 필모가 쌓이고, 그 쌓인 필모를 통해서 또 누군가가 나에게 기회를 주고, 이런 식으로 선순환이 일어나겠죠. 이렇게나 오디션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오디션을 보기 위해서는 재료인 연기 프로필과 연기 독백이 필요해요. 연기 프로필에 관한 이야기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했었고요. 오늘은 오디션 독백, 연기 독백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헷갈려하고 연기 커뮤니티를 통해서 질문들을 많이 하는 공통적인 내용으로 준비를 했고요. 뭐 슬픈 독백을 가져가야 되냐, 밝은 독백을 가져가야 되냐, 눈물 연기 같은 거 해도 되냐 안 되냐, 만약 지정 연기가 밝은 분위기의 독백이라면 자유 연기는 어떤 걸 가져가야 좋은지, 이런 질문들을 준비했고요. 지금부터 답변을 제가 하나씩 해보도록 할게요. 오디션 경험이 아예 없거나 적을수록 어떤 독백을 가져가야 좋을지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질문을 막 올려서 답변들을 얻으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아마 지금 제 영상을 보고 있는 이유도 본인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욕구로 보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될 건, 명확한 대답을 얻고 싶다면 여러분들의 얼굴, 목소리, 또 오디션을 보는 작품의 줄거리, 이런 것들을 다 밝혀야지만 정확하게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 거 없이 얼굴도 안 까고 댓글로 저 이런 분위기의 작품을 오디션 보는데 어떤 독백을 가져가면 좋을까요? 이런 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정확한 피드백을 줄 수가 없어요. 이 점을 인지하시고 지금 제가 영상에서 이야기할 저의 말을 맥락적으로 좀 파악을 하시면서 영상을 시청하시길 바래요. 절대적인 규칙은 없으니까요. 제가 하는 말들을 오디션의 절대적인 규칙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첫 번째, 슬픈 독백 대 밝은 독백. 많은 분들이 밝은 분위기의 독백을 가져가면 좋은지, 이렇게 좀 어둡고 슬픈 분위기의 독백을 가져가면 좋은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아요. 지금부터 제가 설명하는 오디션 독백은 지정 독백이 아니라 자유 독백에 한해서예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준비해가는 독백을 고를 때요, 제일 중요한 건 내 이미지 캐릭터가 우선이 되어야 해요. 쉽게 말해서 하고 싶은 연기 하지 말고 해야 하는 연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 이미지에 대한 대답은요, 여러분들이 만든 연기 프로필에 투영이 돼 있어야 돼요. 비유를 하자면 여러분들의 연기 프로필은 유튜브 썸네일과 똑같은 기능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연기 영상은 그 썸네일을 보고 들어간 영상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볼 때 어떤 썸네일을 클릭할 때 그걸 클릭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그 썸네일을 보고 기대되는 바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얻고 싶은 정보가 있거나 흥미가 생겨서 클릭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썸네일에서 기대한 것이 이 영상 도입부 30초 내에 충족이 안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죠? 그냥 뒤로 나가버리잖아요. 연기 프로필도 그런 거예요. 캐디나 조감독이나 이런 감독님들이 여러분들의 연기 프로필을 보고 본인들의 작품 속에 어떤 인물과 빗대어서 생각을 할 때 기대되는 바가 있어서 연락을 주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디션을 보러 갈 때 날 부른 사람, 그 사람의 생각을 간파하고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것의 정답은 여러분들의 연기 프로필과 연기 영상 속에 있을 거예요. 오디션 연락이 왔다고 해서 날 왜 불렀지? 날 뭘 보고 불렀지? 이렇게 혼란스러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보낸 연기 프로필과 연기 영상 속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들 너무 자신들을 필터를 씌우고 바라봐요. 뭐 자기 자신이 안 애틋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다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려기보다도 필터를 씌워서 자신의 세계관을 통해서 바라보니까 밖에서 나를 바라보는 것과 격차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이미지를 객관화 못하는 거예요. 그 이미지 캐릭터에 대한 메타인지가 많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어떤 독백을 가져가야 될지, 연기 프로필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도 모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독학보다는 전문가에게 피드백을 받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오디션을 보러 오라는 연락이 왔다고 칩시다. 왔다고 칠게요. 그러면 막 들떠가지고 가서 뭘 보여드리지? 어떻게 잘하지? 라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보다는요, 감독님은
어떤 걸 기대하고 날 불렀지? 감독님 작품 속에 내가 잘할 수 있는 건 뭐지? 이런 생각들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을 캐스팅할 사람의 입장에 이입을 해서 상상을 해보라는 거예요. 자기중심적 사고보다는 타인중심적 사고를 하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요, 독백이 슬픈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밝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매 오디션마다, 작품마다, 감독님마다 여러분에게서 원하는 것이 미묘하게 다를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럼 나의 전략도 달라지겠죠. 그러면 당연히 독백의 선택 유무도 달라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물론 여러분들의 그 이미지 캐릭터랑 찰떡인 독백 하나를 잘 준비해서 입에 붙여서 다양한 버전으로 연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오디션 때마다 그 오디션의 니즈에 맞게 내가 이 독백을 이렇게 바꿔서 할 수도 있고 저렇게 바꿔서도 할 수 있다? 그럼 너무 좋아요. 하지만 이게 좀 쉽지가 않죠. 이건 어느 정도 훈련을 받은 친구들한테 좋은 방법이에요. 자, 정리하자면 독백의 밝고 어두움의 유무를 생각하지 말고 나의 이미지를 먼저 생각하고 내가 지원한 작품에 대한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캐릭터를 생각하고 그 캐릭터를 잘 보여줄 수 있는 독백을 고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선생님, 눈물 연기는요? 여러분, 오디션장 가서 울 자신 있나요? 어느 환경, 어떤 상황에서든 몰입을 해서 집중력이 있어서 내가 바로 이렇게 눈물을 흘릴 수 있고 연기에 몰입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굳이 오디션장에 가서 울고불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 리스크를 짊어져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눈물 연기는 감정 연기인데 드라마나 영화에서 감정 연기는 주로 누구의 몫이죠? 주인공의 몫이에요. 캐스팅하는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기대하는 것이 주인공 역할이 아니고 그런 걸로 부른 게 아니라면 굳이 여러분들이 그런 리스크를 짊어지고 감정 연기를 보여줄 필요가 없죠. 그리고 보는 사람도 나는 이 배우한테 이런 걸 기대한 게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작품 속에 만약에 눈물 장면이 필요하고 배우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야 된다면 아마 오디션 때 별도로 주문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준비해간 것이 마음에 든다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눈물 연기는 너무 리스크가 크니까 그것을 선두로, 오디션에서 선두로 내세울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눈물 연기를 별도의 서브 독백으로 준비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면에 내세울 독백은 아니다라는 거고요. 특히 여자 배우분들이 감정적인 독백을 많이 선택하는데 많은 사람들을 긴 시간 동안 봐야 되는 오디션에서 너무 감정에 치우쳐진 대사는 보는 사람을 힘들게 해요. 배우도 그런 독백을 준비해가면요. 대사에 사이만 의미 없이 막 둬요. 많이. 내가 감정을 몰입해야 되니까. 사이가 길어지기 시작하면서 독백이 처질 수도 있고 오디션장 분위기 자체가 처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눈물 연기는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오디션에서 만약에 그것을 요구한다면 준비는 해가셔야겠죠. 세 번째, 오디션 지정 독백은 밝은 느낌인데 그럼 자유 연기는 반대되는 분위기로 가져가면 되나요? 지정 독백을 어떤 수준으로 했냐에 따라 달라져요. 지정 독백이 예를 들어 밝은 분위기의 어떤 독백인 것 같은데 내가 그것을 잘 이해하고 잘 수행했다. 그리고 충분히 오디션장에서 어필을 했다. 그럼 자유 연기는 다른 분위기의 독백을 보여줄 수 있겠죠. 감독님에게 다양한 모습과 잠재력을 어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정 독백을 내가 못했어요. 그리고 지정 독백에서 요구되는 캐릭터를 제대로 표현을 못한 것 같아요. 그럼 자유 연기 때 이걸 보완해야죠. 사실 자유 연기보다 지정 독백이 훨씬 더 중요해요. 감독님이 그 대본을 선택해서 오디션을 보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정 독백을 중심으로 전략을 잘 짜셔야겠죠. 지정 독백이 이러하니 자유 연기는 저래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지정 독백의 자신감에 따라서 자유 독백에서 다른 면모를 보여주든 아니면 여러분들의 실력과 캐릭터를 더 강화시켜서 보여주든 해야 한다는 거고요. 배우는 기본적으로 나의 이미지에 맞는 희노애락 독백을 툭 치면 툭 나올 정도로 준비해 놓고 있는 게 좋아요. 그렇다면 평소에 나의 이미지를 일단 알고 있어야 되고 그것에 대한 다양한 독백들을 수집해야 되고 연습이 되어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일이 많아요. 바빠야 돼요. 오디션이 잡혀야지만 허겁지겁 독백 찾고 대본 외우고 정신없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마치 내가 대기업에 취직할 거라고 하면서 집에서 게임만 하고 밤엔 친구들 만나서 술 한잔 마시고 그러다가 갑자기 채용 공고 뜨면 막 그때서야 부랴부랴 머리 쥐어 뜯어가면서 자소서 쓰는 거랑 다를 게 없어요. 꼭 오디션이
잡혀야지만 준비하지 말고요. 언제 올지 모를 기회를 위해서 하루하루 칼을 갈고 준비하고 있어야겠죠.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해도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들이 월드컵만 앞두고 훈련을 하나요? 늘 꾸준히 루틴을 가지고 훈련을 하죠. 자신들의 컨디션과 기량이 떨어지지 않도록 최소한의 훈련은 무조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요, 틈틈이 작품 분석, 감독님 분석, 독백 연습을 해야겠죠. 여러분들이 주연이든 조연이든 이름을 날리는 배우가 되겠다는 건요, 국가대표가 되겠다는 것과 똑같은 효과예요. 국가대표로서 올림픽에 출전을 해서 메달리스트가 되냐 안 되냐는 운인 거고요. 운의 문제고, 메달리스트보다도 우선은 국가대표로 선발되는 게 중요하겠죠. 많은 선수들이 국가대표로 선발되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들에 비해서 어떻게 살고 있나요? 지금부터 스스로 스케줄을 짜고 훈련을 하고 식단을 관리하고 멘토와 코치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책찍질해야 돼요. 오늘도 유익한 이야기를 좀 나눠본 것 같아요. 그리고 구독자가 벌써 1000명이 넘었더라고요. 매주 꾸준히 영상을 그냥 올린 것 뿐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구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매 영상 때 조회수도 꾸준히 올라가서 제가 기쁜 마음으로 힘을 내서 찍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저희 채널이 작기 때문에 구독을 안 해놓으면 이렇게 매주 올라가는 컨텐츠들을 제때제때 받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꼭 구독을 해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주제가, 어떤 이야기가 도움이 될지 고민을 해보고 또 이렇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